자, 건물의 기준, 뭐, 솔직히 좀 유치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제품이 보호되도록, 뭐, 보호 안 되도록, 뭐, 뚜껑 열린 건물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청소가 용이하고, 뭐, 위생관리,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제품 원료 및 포장재에 혼동이 없도록, 즉, 이 말은, 제품이 보호될 수 있도록, 뭐, 어떻든 뚜껑 달리고 똑바로 되는 데다 갖다 놓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즉, 땅바닥과 벽에는 붙이지 말고, 팔레트나 선반에다가 갖다 올려놓고, 또는 뭐, 파이프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되도록이면 안쪽으로 쑤셔넣어야 되지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그 파이프 위에 먼지나 이런 거 닦기가 상당히 곤란스럽죠, 그죠? 그래도 닦기가 좀 편하도록, 벽에 붙이지 말고 띄워야지만 됩니다. 벽에 붙여놓으면 벽과 파이프가 붙어있는 부분에 먼지가 계속 쌓이죠. 그죠? 닦기도 굉장히 곤란스럽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끄럽게 걸레갖고 한번 샥 닦으면 닦여야 되는데 뭐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든지 벽이 울퉁불퉁하다든지 뭐 럭셔리하게 뭐 디자인한다고 인테리어를 그딴 식으로 해놓으면 그 홈에 하나같이 다 먼지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청소가 용이한 그러한 재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에 보시면 제품 원료 및 포장재 등에 혼동이 없어야 된다. 즉, 혼동이 없으면은 뭐 칸을 따로 해놓던지, 뭐 방을 따로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테이프로 줄을 쭉쭉 꺼 놓던지, 아니면 뭐 따로 뭐 소쿠리에 담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시켜놔야 되죠. 우리가 유기농 원료 같은 경우에도 일반 원료하고 구분되도록 반드시 보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러한 원료는 보통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제품이나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잘못 보관해가지고 출하가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엉뚱한 포장재를 갖다 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좀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 번호라든지 또는 우리가 반제품 번호, 완제품 번호 이런 로또 번호가 있었죠, 그죠? 그러한 번호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포장재나 용기들도 그러한 번호를 다 붙여서 대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자, 작업소의 기준,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획이나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쳐놓던지 줄을 쫙쫙 끊어놓던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하기 쉽게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자, 어쨌든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전체적으로 다 나왔죠. 다른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나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즉 생산구역 안쪽에 화장실이 있으면 뭐 팔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 흘렸는 걸 발로 밟아가지고 이상한 거 흘려가지고 발로 밟아서 우리가 생산구역까지 안으로 발로 밟아서 들어가면 교차 오염이 발생하죠. 대장균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화장품에는 대장균이 한 마리도 검출되면 안 되는데 대장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산구역에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바깥쪽에 있어야 됩니다. 바깥쪽에 있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사람들이 접근이 쉽도록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신발도 완전히 분리시켜야지만 됩니다. 나갈 때 신발 갈아 신고 똑같은 신발 신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대장균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요. 조명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화장품 공장을 허가 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심사하러 왔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죠. 우리가 LED 등 같은 경우는 LED 조명이 보이지 않도록 바깥에 가시라고 하지 않고 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조명을 가려놨죠. 그죠? 우리가 백열등 같은 경우에도 조명 가시 요렇게 돼 있어 갖고 등이 안 보입니다. 그죠? 밑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형광등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설치를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깨지면 유리조각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파손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 각 작업장마다 준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뭐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이 호수 부분
우리가 호수나 아니면 뭐 탱크 뭐 이런 것들 보면 청소를 항상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건조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 천으로 다 닦아가지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걸 밀봉을 시켜놔요. 왜냐하면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건조하게 되면 우리가 소독해 놨는 게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네,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탱크 안쪽은 우리가 맨날 씻지만 탱크 바깥쪽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씻든지 아니면은 뭐 3번 하고 나면 한 번 씻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씻든지 어떻든 회사마다 딱 정해져 있는 규율이 틀려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바깥쪽은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가마가 보면 항상 기본이 가마가 3개가 있어요. 3개. 왜 가마가 3개냐면 로션 크림을 만들 때 보면 우리가 수상, 유상 이런 말 나왔었죠. 그죠? 물처럼 생겼는 거 넣는 밥통 하나. 그 다음에 기름처럼 생겼는 원료를 넣는 밥통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원료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온도를 각각 올려요. 그래서 온도를 올려가지고 각자 알아서 교반을 시킵니다. 교반을 시켜가지고 얘네 2개를 혼합을 해야 되죠. 그죠? 오일에다가 우리가 유상에다가 우리가 수상을 넣기도 하고 수상에다가 유상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요게 움직여야 돼요. 원료가 어느 한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큰 통으로 뭐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상에다가 유상을 넣던 유상에다가 수상을 넣던 그 탱크 자체에서 그냥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물 하나를 다른 내용물로 이송을 보내려고 하면 둘 사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게 대부분 뭐 배관이나 호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만 연결됐다 해서 원료가 움직이진 않죠. 한 군데서 압을 가해야지만 한쪽으로 튕겨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펌프라고 하죠. 펌프. 그래서 펌프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이 다 만든 벌크를 다시 충전실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전실로 보낼 때 보면 그 충전기가 우리가 용기에다 조금씩 다 짜놓잖아요. 그래서 넣을 때 보면 하나하나 호스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탱크에서 우리가 그렇게 용기에다가 들어가는 밸브 쪽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밸브와 큰 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호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밸브 사이사이에도 우리가 내용물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사이사이에도 내용물이 다 끼어져 있습니다. 즉 수도 꼭다리 같이 생겼는 거 안쪽으로 내용물이 다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조가 끝나고 나면 전체 다 분해를 다 시켜요. 분해를 다 시켜가지고 호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든 끝나고 나면 다 풀어가지고 다 씻는다. 그냥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조 설비 등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 유지 관리가 가능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도 똑같다. 어떻든 뭐 위생에 신경 써라 이 뜻이죠. 사용하지 않는 연결호수와 부속품은 청소 등 위생 관리를 하며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지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는 호수나 부속품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깨끗이 씻고 나면은요. 큰 드럼통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저희는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작업을 할 때 다시 또 재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리 연결을 해놓으면 먼지 앉잖아요. 그죠?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청소할 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녹이 슬지 않도록 그러한 우리가 소독제나 세제를 사용해도 안 되고요. 설비 같은 경우에도 녹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쓰죠. 즉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뭐 그런 부분 벽에 닿지 않도록 하고 아까 앞에서 설명을 다 했죠. 그죠?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 시설 기준 자체가 우리가 CGMP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허가는 좀 쉽게 바뀌어져 있죠. 그죠? 이제 최근에 뭐 조금씩 계속 이런 시설 기준에 대해서 뭐 약간씩 나오다가 뭐 어제 제가 적었는 맞춤형 화장품 그 뭐죠?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뭐 기준서였나요? 뭐였나요? 예. 어쨌든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벼운 내용들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할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자, 구분, 구획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요. 외우실 때 구분, 선, 구획, 칸 이렇게 오시면 돼요. 구분은 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 구획은 칸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선, 구획, 칸.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맞춤형 화장품 간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확보해야지만 되고요. 어떻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제소라는 화장품을 혼합 소분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약국에 가보면 약 조제하는 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구분이나 구획을 해라. 완전히 칸막이를 쳐갖고 분리를 시켜도 되고요.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앞에만 이렇게 선을 꺼놓고 뒷부분에 보면 테이프로 선을 쫙쫙 바닥에다가 꺼 놓습니다. 그래서 조제하는 조제칸 자체를 구분을 지어 놓도록 해놨죠.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때 보면 사용되는 기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법령에 맞추는다고 조금 좀 억지스러운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끼워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만들 때 보면 우리가 혼합 또는 소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합할 때 사용하는 것, 혼합할 때 사용되는 기계가 어떤 기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뭐 균질기, 호모게나이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균질기라 부르기도 하고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이다. 요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지믹서, 디스퍼, 호모믹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지믹서 요렇게 프로펠러가 요렇게 달려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톱니가 다 박혀 있기도 하죠. 이거 톱니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뭐 이런 형태로 하여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형태로 되는 톱니 형태로 되는 칼날, 이렇게 프로펠러 형태로 되는 칼날. 그 다음에 호모믹서 같은 경우는 연탄 구멍처럼 생겼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요렇게 달려 있는데 안에 보면 요렇게 또 칼날이 이렇게 날개가 또 안에 또 달려 있죠. 그래서 내용물이 요렇게 들어가서 안에서 한번 갈고 여기에서 다시 요렇게 내려옵니다. 요 칼날이 프로펠러처럼 그냥 요렇게만 생긴 게 아니고요.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안에 보면 우리가 그 믹서기처럼 생겼습니다. 좀 요렇게 생겼는 게 요게 호모믹서예요. 호모믹서. 그래서 호모믹서는 우리가 에멀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로션이나 크림 만들 때 호모믹서를 많이 쓰고요. 이 원통형에 싸져 있어요. 얘네들은 프로펠러가 그냥 달려있죠. 날개가 그냥 달려있는 상태인데 얘는 날개 밖에 이렇게 연탄같이 생겼는 원통형이 감싸고 있고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요렇게 뿜어져 구멍 사이로 뿜어져서 요렇게 나오도록 그런 형태로 터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충전기라고 해서 우리가 1차 포장할 때 거기다가 퍼담는 그러한 걸 의미하죠. 사실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워낙 소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충전기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이 솔직히 조금 억지스럽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뭐 대량으로 만드는 사람도 뭐 있겠죠 뭐. 그래서 저 충전기 종류를 보시면 밑에 쫙 나오죠. 자, 피스톤 방식 충전기는 뭐냐면 주사기처럼
뒤에서 힘으로 압으로 빡 누르는 겁니다. 우리가 압으로 안 눌러도 대부분 그 액상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젤리나 크림 이런 것들은 뻑뻑하게 점도가 있기 때문에 압이 세게 안 눌러주면은 이게 안 당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점도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스톤 방식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우치 충전기라고 하면 파우치를 우리가 비닐봉다리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 같은 봉다리라든지 아니면은 견본품 일회용 포장 봉다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충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충전기는 가루를 담는 거죠. 카톤 충전기라고 하면 카톤은 우리가 일반 박스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런 그 제함기, 카톤 충전기를 제함기라고 불러요. 제함기라고 쳐보면 박스가 자동으로 탁탁 펴져 가지고 테이프가 쫙 빨립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자동 설비죠. 자, 그 다음에 액체 충전기라고 해서 우리가 액상, 뭐 향수나 토너,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담도록 되어 있는 게 액체 충전기고요. 그 다음에 튜브 충전기는 충전을 한 뒤에 그 다음에 튜브를 빡 집어야 되죠, 그죠? 네, 그러한 것까지 되어 있는 게 튜브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종류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 정도로만 그냥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색소를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을 보시면은요, 색소를 분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오일과 왁스에 안료를 분산시키는 기구로 선크림, 립스틱 등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지믹스나 또는 3단 롤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지믹스하고 3단 롤밀은 사용 용도가 조금 달라요. 요거를 조금 구분 지어서 외우셔야 되는데 3단 롤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밀대가 요렇게 3개가 요렇게 달려있어. 기계에 밀대가 3개 달려있어 갖고 제품을 딱 넣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이 밀대가 돌아가는 방향이 다 틀리죠, 그죠? 네, 내용물이 요렇게 움직여서 쭉 나옵니다. 즉, 우리가 그 색소 가루가 보면 약간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혼합물을 하게 되면 약간씩 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물에다가 풀면 밀가루가 덩어리 지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루 색소를 완벽하게 완전히 문지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3단 롤밀에 넣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가루돼 있는 거를 완전히 풀어요. 그래서 색소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3단 롤밀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단 롤밀이 색소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러한 색소를 풀고 나서 얘를 립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일이나 왁스에다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쓸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 아지 믹서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색소를 풀 때 사용되는 거는 3단 롤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3단 롤밀이다. 자, 파우더를 혼합할 때 사용되는 거는 아토마이저와 헨셀 믹서라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또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두 번째 수업할 때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토마이저는요, 우리가 톱날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스크류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스크류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떡 만들 때 보면 이 떡이나 고추 방앗간에 가면은 그 고추 씨를 빼는 그 기계가 보면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떡을 만들 때 보면 이게 쌀을 뻑뻑하게 이렇게 반죽한다고 해야 되나요? 쌀을 처음에 찌고 나면 그 다음에 반죽할 때 뻑뻑하잖아요. 그 뻑뻑하게 반죽할 때 이 스크류도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스크류 톱날로 되는 거. 그리고 그거 얼음 음료수 그걸 뭐라고 부르지? 애들 많이 사 먹는 불량식품 있잖아요. 색소 들어간 거 바깥에 파는 거. 그거 바깥에 팔 때 보면 톱날이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토마이저고요.
그 다음에 헨셀 믹서는 그냥 믹서기처럼 생겼어요. 말 그대로 여기 안에 그냥 톱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믹서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토마이저하고 헨셀 믹서는 사용법이 조금 틀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헨셀 믹서를 연구실에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헨셀 믹서에다가 다양하게 뭐 페이스 파우더나 여기에다가 뭐 색소나 또는 뭐 반짝반짝거리는 마이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막 혼합시키고 이럴 때 보면 헨셀 믹서를 좀 많이 쓰고요. 아토마이저는 우리가 원래 색깔이 왜 삼원색에서 다양하게 만들잖아요. 뭐 빨간색에다가 흰색을 조금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뭐 찐 핑크, 뭐 살짝 연한 빨간색, 뭐 연 핑크 이런 거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 때는 우리가 아토마이저를 사용을 해요. 어떻든 가루 색소를 만들거나 또는 가루로 우리가 파우더 팩터나 페이스 파우더 뭐 이런 것들 혼합할 때 사용하는 게 아토마이저와 헨셀 믹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계량기구나 뭐 스포이드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비중계, 온도계, 뭐 점도계, pH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화장품 품질 검사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스 실린더는 우리가 중량을 측정할 때 메스 실린더를 사용해요. 메스 실린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받침이 이렇게 있고 주둥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길쭉한 비커처럼 생겨가지고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부어가지고 용량하고 무게하고 맞춰봅니다. 자, 팁에 보시면 균질기, 호모믹서 이런 말 적혀 있죠. 그래서 균질기 안에 호모믹서가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이 호모믹서는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었는데 실제 그때 이게 객관식으로도 한번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객관식 나왔을 때 조금 잘못됐었어요. 왜냐면 답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때 답이 균질기하고 호모믹서 두 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출문제집에서는 제가 아마 그대로 그냥 해놨을지 싶은데, 뭐, 일단, 어떻든 그렇게 헷갈리는 건 아마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터빈 형태로 되어 있고,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호모믹서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균질기 호모게나이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인터넷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호모믹서도 균질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톱날이 굉장히 믹서기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런 형태로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로 하는 균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질기 안에 호모믹서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공정에 따라 필요한 제조 설비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화장품에서 가용화라고 하면 뭐냐면 가용화는 우리가 토너를 만들 때 가용화라고 하죠. 토너 만들 때 보면 약간의 향은 우리가 오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물에다가 쑤셔 넣기 위해서 잘 녹도록 계면활성제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잘 녹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뜻이 가용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용화, 제형 되게 간단하죠, 그죠? 프로펠러만 달려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지믹서, 디스퍼믹서, 뭐 용해탱크, 여과장치 이런 것들을 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과장치라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 토너나 로션이나 크림을 만들게 되면 항상 얘는 이러한 믹서나 뭐 디스퍼나 아니면은 호모믹서를 돌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쫙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털어딛고 들어가면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었다 해도 먼지가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과를 무조건 다 해요. 모든 화장품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여과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유화 제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로션과 크림을 우리가 유화 제품이라고 하고 있죠. 로션, 크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화 제품이라고 하고 있고요. 파우더 혼합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파우더 팩트라든지 또는 이 샤도우 뭐 이런 것들이 다
파우더 색소들을 혼합시켜 놓은 거죠. 이때 사용되는 것들이 리본, 헨셀, 아토마이저, 3단 롤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지믹서와 3단 롤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충전기는 어떤 게 있는지 아까 벌써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혼합 교반에 필요한 도구라고 하면 우리가 나이프나 실리콘 주걱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쓰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렇게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교수학습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훔쳐와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물론 뭐 교수학습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게 아니고 CGMP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뭐 소분할 때 사용되는 것, 뭐 특성, 분석, 뭐 이런 것들 할 때, 즉 품질 관리할 때 사용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경도계라고 하면 얼만큼 단단한가에 대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립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경도계를 사용해서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유화시키고 나면 유화 입자가 굉장히 쪼매맣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입자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쓰기도 하고요. 미셸 사이즈 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스틱 성형제라고 하면은 뭐 립스틱 만들 때 금형이 따로 있죠. 그 금형에다가 립스틱 액을 부으면 굳었을 때에 립스틱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합니다. 금형을 말이야, 금형. 자, 오버헤드 스트러는 우리가 금방 배웠던 아지믹서 뭐 이런 뭐 프로펠러 달려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옆에 설명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핫플레이트라든지 호모믹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만약에 점수 준다고 나온다고 하면 뭐 혼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펠러의 이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제품 이름이 살짝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어떻든 임펠러 종류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아, 터빈형은 요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여기 지금 옆에 달려있는 이게 뭐냐면 칼날이에요, 칼날. 이렇게 동그란 판때기에, 납작한 판때기에 칼날이 요렇게 박혀 있는 거죠. 요게 갈아주는 믹서기처럼 그러한 형태의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기계도 알아봤고요. 이제 작업장의 위생, 즉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 관리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누가 계량기구에서 일회용 스포이드인데 스포이드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해놨는데요. 계량기구에서 꼭 뭐 스포이드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뭐 그게 도구로 놓고 안 놓고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계량기구에 꼭 필요한 거는 솔직히 말 저울이죠. 그냥 저울.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스포이드를 쓰기는 쓰는데, 근데 뭐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극소량을 쓰니까 스포이드를 쓰겠죠. 제조 공장에서는 스포이드 쓸 일이 없겠죠. 누가 슬러시라고 적어놨네. 요즘은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확실히 나이가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것 같아서 좀 슬픕니다. 눈도 많이 나빠지고. 네, 여러분들은 머리가 싱싱하고 좋을 때, 이런 자격증들 많이 따놓으십시오. 저도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할머니가 더 되기 전에는 꼭 따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올해 딸지 또 내년에 딸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제가 다른 자격증을 저도 하나 땄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동안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저는 땄었고요. 또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늙어서 꼭 부동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 자격증을 꼭 따고 싶네요. 그래서 꼭 도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빨리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내보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올해 또 어떻게 또 공부한다고 또 학교를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올해 다시 또 시작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을 때 미리미리 자격증 취득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작정 덮어놓고 막 치다가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내가 당장은 뭐 몇 년 안에는 어떤 걸 해야지, 내지는 내가 뭐 할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그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딱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0 이후에는 부동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해보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든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게 3잡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꼭 그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작업장의 위생.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할 때 사실 제가 좀 설렁설렁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버릇이 잘 안 되네요. 자꾸 설명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간이 늦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작업장이 위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시설 자체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갈 때 보면은요, 우리가 한여름에 왜 그 날파리가 사실 불빛 보고 되게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작업장도 날파리 관리를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경 쓰느냐 하면, 첫 번째는 창문마다 불빛이 바깥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다 막든지 아니면 창문에다가 시커먼 썬팅을 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빛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문이랑 문은 방충망 설치는 당연히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문 옆에마다 우리가 이거 뭐예요? 이거 해충 붙으면은 터지는 걸 뭐라 그러죠? 표충등. 그 표충등을 설치를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 이거 차려가지고 심사할 때 보면 표충등 있나 없나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G라고 해서 방석이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표충등하고 방석이, 지드도 포함이에요. 보통 바깥에 우리가 큰 공장 1층에다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주변에 삥 돌아가면서 지틀을 다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틀들이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험악한 뭐 그런 식으로 생긴 지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이마트에 가보면 지하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문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밑에 옆으로 쭉 보시면 네모나게 뭐가 표시된 게 있어요. 그게 방석이에요. 지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장 주변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초음파로 이제 쥐나 벌레를 쫓는 그러한 방석이들을 무릎 아래에다가 들어오는 문 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든 표충등과 방석이 이런 것들로 해충, 곤충, 쥐 이런 것들을 다 막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을 만들 때 보면 먼지 때문에 항상 특히 이제 로션 크림 같은 거 만들 때는 이제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완벽하게 이 작업 전에 우리가 바닥, 벽, 천장 완벽하게 틈에 완전 먼지 하나 없도록 청소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장까지 청소를 다 한다.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트랩이 설치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벌레가 안으로 또 그 하수구에서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트랩도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척실은 UV 램프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척실은 항상 축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에 보면 여름에 곰팡이가 잘 피듯이 우리가 이러한 세척실에 곰팡이가 잘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척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UV 램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이 세척실 바깥쪽에서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근데 이런 UV 램프가 사람한테 반사되면 깨가 많이 생기죠.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신 안 차리고 읽으셔도 뭐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 청정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2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의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청정도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란 게 있는데 2등급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2등급은 화장품 제조할 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뭐 2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은 뭐 2등급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요 해당 작업 요게 이제 좀 중요하죠. 요것만 외우면 솔직히 뒤에 읽고 틀리라고 나오는 구질구질한 걸 뭐 지멋대로 적는다 그래도 예, 깬또로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청정도 엄격하게 1등급으로 관리하는 거는 클린벤치라고 해서 우리가 실험할 때 보면 제가 클린벤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클린벤치 요거 보이세요? 사진? 자, 요런 것들이 클린벤치예요. 요런 것들이 클린벤치예요. 클린벤치. 네, 손만 넣어가지고 실험을 하죠. 대부분 뭐 세균, 증균 시험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배지에다가 이제 접종할 때 손만 집어넣어가지고 하죠. 네, 요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등급에서 보시면 우리가 화장품 제조실, 성형실이 립스틱 만들거나 샤도우 이런 거 뭐 만들 때 예, 그런 금형 기계 있는 데를 우리가 성형실이라고 하고 있어요. 얼굴만 뜯어고치는 성형이 아니고 화장품도 이쁘게 뜯어고치는 걸 성형실이라고 합니다. 충전실, 여기는 1차 포장에 해당이 되죠. 내용물 보관소. 내용물 보관소라고 하면 우리가 반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라고 할 수가 아니 벌크를 보관하는 보관소라고 합니다. 즉 충전실에 충전하기 전에 우리가 벌크나 반제품을 보관을 하면서 우리가 품질 실험을 해요. 품질 관리를 하죠. 그죠? pH가 똑바로 나왔는지 점도가 똑바로 나왔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내용물이 오픈되어 있는 곳이죠. 내용물이 다 오픈되어 있는 곳이고 3번에 보시면 포장실, 요거는 2차 포장실을 의미하거든요. 즉 내용물이 오픈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4번은 보관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물이 오픈이 안 돼 있죠. 그래서 2번에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머리통 아프죠. 그죠? 그냥 내용물이 오픈된 곳은 2등급이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내용물이 오픈된 곳은 2등급이다. 예, 시험 문제 나와도 뭐 2등급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든 이 부분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작업장 공기의 4대 요소, 즉 작업장을 공기가 더럽지 않게 잘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방법에 대한 4대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요게 한번 예문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센트럴 방식이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왔죠. 자, 공기의 4대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공기 조화기라고 해서 공조기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공조기를 통해서 공기를 조절을 하고요. 우리가 압력을 조절해 가지고 깨끗한 공기가 더러운 공기 쪽으로 흐르도록, 더러운 공기가 좋은 공기 쪽으로 흐르면 안 되겠죠. 즉 우리가 여기 아까 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공기가 더러운 4등급에서 만약에 3등급, 2등급 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오게 되면은 이게 공기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공조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작업장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4대 요소로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기 정하기 돌리죠. 그죠? 그리고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교환기라고 해서 에어컨이나 또는 온열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낮으면은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송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 4대 요소는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대 요소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첫 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청실, 습기 이렇게 해가지고 첫 글자만 외우시고요.
뭐 솔직히 이거는 뭐 객관식으로 나올 거니까 뭐 한번 읽어보셔도 그냥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자, 공기 조화 장치는 필터가 달려 있어요. 공기 조화 장치에. 그래서 이러한 필터가 어떤 게 달려 있는지 자 보시면은요. 자, 프리필터랑 그 다음에 미디움 필터 그리고 헤파 필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헤파 필터는 여러분들이 마스크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화장품 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터라고 하면 우리는 미디움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공장에서요. 그리고 이런 헤파 필터는 우리가 마스크 소재로 쓸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그 입자 가는 입자까지 다 그 막아내는 그런 필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뭐 의약품 관련돼서 실험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지 우리가 화장품 공장에서는 헤파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움 필터가 일반 화장품 공장에서 사용한다라는 그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압력 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차압이라고 해서 자 보면은 4급지, 3급지, 2급지 즉 압력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2급지가 압력이 제일 높죠. 1급지는 여기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기계니까. 그래서 2급 청정도를 갖고 있는 데가 압력이 제일 높고 4급지가 제일 낮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제일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흘러가도록 그런 형태로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자급장 세정제와 소독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 만들고 나면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죠, 그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데 우리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락스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소독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5분 이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99.9% 사멸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세정제의 뭐 요구 조건 보면은 뭐 우수한 세정력 청소하는데 이왕 청소하는 거 잘 씻겨야 되겠죠. 표면이 부식 안 되도록 그러한 것들을 써야 되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세척 소독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설비 세척의 원칙이라고 해서 자, 네모칸 안에 한번 보시면은요. 위험성이 없는 용제로 세척을 하고 사용한 가능한 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설비라고 하면 기계를 의미하는데요. 기계를 세척할 때 보면 대부분 열수라고 해서 뜨거운 물이라든지 또는 스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세척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뭐 기름이 있어가지고 세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세제를 씁니다. 세제를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일반 설거지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품을 풀게 되면 큰 가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번 헹궈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세제를 사용하지 마라라고 해놓는 거지 뭐 설거지 할 때 뭐 추적구로 세제를 쓰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 아니죠. 그래서 브러쉬로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서 씻고도 됩니다. 그리고 분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해야 되고요. 세척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청소 똑바로 했다 안 했다 합격 불합격 판정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세척을 설거지를 깨끗이 딱 해놓고 나면 거기 책임자가 와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두들겨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문서로 남겨놓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정 후에 설비는 건조, 밀폐해서 보관합니다. 이러한 판정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척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1차고요. 2차는 우리 옛날에 왜 사감 선생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은 먼지 검사할 때 손으로 샥 문질러 보고 이런 것들 나왔었죠, 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문지르면 안 되고 여기서는 천으로 문질러요. 하얀 천, 시커먼 천 두 개 다 갖고 두 개 다 문지릅니다. 그래서 뭐 때가 있는 경우는 하얀 천이 시커멓게 나올 거고 만약에 뭐 색조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선크림이나 뭐 파운데이션 뭐 이런 것들 만들었다면 시커먼 천으로 문지르면 허옇게 묻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천으로 문지른다든지
한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면봉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균, 진균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똑바로, 세척이라고 하면 씻어내는 것도 되지만 소독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똑바로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건조 밀폐해서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척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주문을 안 들어와가지고 내가 한참 동안 세척을 안 하고 그냥 두면은 거기 먼지 쌓이거나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거지 안 하고 한참 동안 쌓아놨는 그릇을 밥 먹을 때 다시 그대로 꺼내갖고 먹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소독법, 화학적 소독법 이렇게 있는데 화학적 소독법은 소독제 돈 주고 사들고 가갖고 쓰는 거고요. 물리적 소독법은 있는 그대로 열수, 스팀 이런 거 직원들이 애미기 가지고 물 끓여 갖고 쓰겠죠. 그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화학적 소독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되는 것은 이래갖고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인가 그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염소계 소독제라고 해서 차,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칼륨, 염소산 리튬 이런 것들 그리고 양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린스를 의미하죠. 이러한 린스 계열의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흔히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나 요런 거를 좀 많이 쓰는데요. 그냥 린스라고 표현할게요. 집에서 쓰는 린스를 쓰는 거는 아닌데 어떻든 양이온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린스처럼 이렇게 코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원자는 그 양이온하고 음이온 전자하고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러한 전자를 잃어버린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가면은 딱 들어붙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붙습니다. 세균을 보면 들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균 소독할 때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페놀, 인산, 에탄올, 아이소프로파놀, 아이소프로파놀이 에탄올 대신에 우리가 대용으로 사용되는 에탄올하고 비스무리한 거였죠. 그죠? 가산화수소, 계면활성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네, 요것도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함정이 이 페놀하고 인산에 있죠. 가산화수소하고. 자, 청소 및 세척. 제가 아까 설명했는 게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보면은. 청소하고 나서 절차서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청소를 해야 되고요. 이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소를 청소해도 변소에 며칠날 누가 뭘 하긴 했는지 옆에 이름 적고 이런 거 여러분들 왜 공정화장 시간 많이 봤죠? 똑바로 청소 안 하면 책임질 놈을 딱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에서도 청소하는 거 만드는 거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자필로 다 적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판정을 한다 이런 말들 했었고 처음 문지르고 린스 화학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으로 다 남겨 놓는다. 그 다음에 청소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표시를 해 놓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작업장별 청소하는 방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작업장별 청소 방법에서는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그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독을 2번 정도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안 읽으면 헷갈리고요. 한번 읽고 나면 웬만해서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설명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제조 작업장은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풀 때 요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짬뽕으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 세척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 회사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세척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작업소도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세척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만들 때만 쓰는 세척제는 아니에요. 일반 작업장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지관리라는 게 나왔네요. 자, 유지관리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밑에 나오는데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하죠. 뭐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이거 딸딸딸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유지관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방적 실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가 그 점검을 하는 거를 우리가 유지관리라고 하고 있죠. 미리미리 우리가 부속품을 갈아야 되고, 미리미리 우리가 그 저울 같은 경우도 측량을 해보고, 그러한 교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실시가 원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실시가 되게 중요한 말이죠. 설비마다 절차서가 있다. 제가 로봇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문서 절차서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유지하는 기준은 절차서에 포함되어야지만 된다. 즉 유지관리도 반드시 뭐 몇 주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언제 무엇을 어떠한 부속품을 갈아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바꿔치기 해야 되고, 내가 사용하는 기구가 뭐 플라스틱이라면 그 플라스틱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문서화 적혀 있죠. 그래서 유지하는 것도 다 절차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십니다. 객관식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세척 후에 우리가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상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눈으로 판정하는 것, 천으로 문질러 보는 것. 무진포는 먼지 안 나는 천을 무진포라고 하고 있어요. 뭐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우리는 그냥 나이롱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한 시커먼 천, 흰 천으로 문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린스 정량법이 있고, 면봉으로 하는, 뭐 이렇게 훑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택트 플레이트법이라고 해서, 보시면, 밑에 제가 그림은, 안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베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이 있구나,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 표는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솔직히 옆에 설명 적혀 있고, 이 세척 후 판정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에 해당되는지 보기에서 찾아 적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충 뭐 상세하게 모르더라도 대충 나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뭐 좀 어렵게 낸다면은 뭐 콘택트 플레이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오지선다로 나올 정도로 내용 양이 많지가 않아서. 어떻든 세척 후 판정 방법 5가지에 해당된다라는 거, 면봉시험법, 콘택트 플레이트법 이렇게 있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면봉에서는 왜 면봉을 쓰느냐면, 이렇게 구석구석 먼지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쫙 이렇게 닦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면봉을 쓰는데, 보통 면봉으로 쓰면 직원들한테 조금 미안해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맞춤 화장품 위생관리도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CGMP하고 시설이 똑같습니다. 별다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화장품 법 자체가 맞춤 화장품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적혀있는 부분에 특별히 볼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던가요? 조금 헷갈리는데, 요 부분은, 직원의 손을 소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손을 비누로만 씻어도 소독이 된다,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손을 소독하는데, 비누라는 말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트리콜라산은 여성 청결제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우리가 소독제로 좀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네,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객관식에 섞여 있으면 손소독제에 쓸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